안녕하세요.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꿈의 여행의 수필 작가 KMJ입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 대인관계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세요. 말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중요한 업무일 경우, 예를 들어서 회사에 중요한 계약이 있을 경우 말실수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되기도 하기 때문이고, 또 행동으로 인한 경우도 실수를 하게 되면 계약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말보다 행동이 더 소리가 크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말실수를 할 경우에는 사과를 하면 다시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말실수했을 때에는 빨리 사과를 하는 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동을 잘못한 경우는 사과를 해도 용서받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래도 일단은 사과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겠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는 법적으로 가야 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더 소리가 크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 참고하고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에 관여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일에 개입되기도 하니 늘 인간관계는 신중해야 해요. 늘 뉴스나 책을 보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들을 익히고, 또 상대를 잘 관찰하면서 또 조심성 있게 만남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 참고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또 진실되고 의미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해야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되고 또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미래에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창의적인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창의적인 직업은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창의적인 일만 미래가 있다는 건 아니고 경제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니 참고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또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참된 나로 이끄는 것입니다. 제목: 와일드에서 보낸 소로의 시간. 참된 나로 이끄는 소로의 49가지 문장. 자, 문장을 제가 몇 가지 골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소위 체면
꿈이라는 것은 고착된 절망에 불과하다. 우리는 절망의 도시를 떠나 절망의 시골로 들어가서 밍크와 사형주의 용기에서 위안을 찾아야 한다. 진부하지만 무의식적인 절망은 인류의 경기와 오락이라고 불리는 것 밑에도 숨어 있다. 거기에 놀이는 전혀 없다. 놀이는 노동 뒤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한 특징이다. 화학은 공부해도 빵 굽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기계학은 배워도 제 눈 속에 티끌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악당의 위성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 식초 한 방울 속에 우글거리는 괴물들은 연구하면서 주위에 우글거리는 괴물들에게 자신이 잡아먹히고 있는 줄은 알지 못한다. 인간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삶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고무적인 것은 없다.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어 어떤 대상을 미화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물을 보는 매체와 대기 자체를 조각하고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루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최고의 예술이다. 오늘날 진실은 거짓된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허위와 망상은 건전한 진리로 여겨지고 있다. 인간이 진실만을 꾸준히 관찰하고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면 인생은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에 비해 동화나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흥미로울 것이다. 우리가 불가피한 것과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만 존중한다면 음악과 시가 길거리에 울려 퍼질 것이다. 또한 서두르지 않고 현명하게 살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이며 사소한 두려움과 사소한 쾌락은 현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색을 통해 우리는 건전한 의미에서 자신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정신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행동과 그 결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급류처럼 우리 옆을 지나쳐 간다. 사람들은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태양계의 변두리에 가장 먼 별 뒤쪽에 아담 이전에 최후의 인간 다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영혼 속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계기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신 자신도 지금 이 순간
절정에 이르러 있고 모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신성한 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이 계속 우리에게 스며들어 거기에 흠뻑 젖어야만 비로소 숭고하고 고결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독서, 즉 참된 책을 참된 정신으로 읽는 것은 고귀한 운동이며 이 운동은 현대의 풍습이 높이 평가하는 어떤 운동보다도 힘든 노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운동선수가 참고 견뎌야 하는 것과 같은 훈련을 요구하며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평생 일관되게 간직해야 한다. 책은 그것이 쓰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 정성껏 읽어야 한다. 이른바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과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삶을 갈망하는 본능이 나 자신 안에 공존하는 것을 느끼곤 했다. 나는 이 두 가지 본능을 둘 다 존중한다. 나는 선한 것 못지않게 야생적인 것을 사랑한다. 우리가 낮과 밤을 기쁘게 맞이하고 삶이 꽃이 나 달콤한 풀처럼 향기를 발산한다면, 그래서 삶이 더 유연해지고 더 별처럼 빛나고 더 영원해진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 아니겠는가? 온 자연이 우리를 축하하고 우리는 시시각각 자신을 축복할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음식의 진정한 맛을 분별하는 사람은 결코 폭식가가 될 수 없고, 음식의 진정한 맛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폭식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힘든 노력에서 지혜와 순수함이 나온다. 나태에서는 무지와 육체적 욕망이 나온다. 그 자신도 신전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주각자이자 화가이고 우리가 쓰는 재료는 우리 자신의 삶과 피와 뼈다. 따라서 고결한 정신은 그 사람의 용모를 섬세하게 다듬어 놓지만 천박하거나 감각적인 욕망을 품면 짐승처럼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절제할 때는 우리에게 활력과 영감을 준다. 순결은 인간의 꽃이다. 이른바 천재적 능력, 영적 용기, 성스러움 같은 것은 순결의 꽃에서 맺어지는 열매일 뿐이다. 순결의 수로가 열리면 인간은 곧장 신에게로 흘러간다. 순수함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불순함은 우리를 나락으로 내던진다. 나는 체험을 통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자신의 꿈을 향해 자신있게 나아가고 자기가 상상해온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평소에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평가하고 결정한 뒤 나를 가장 강력하고 정당하게 끌어당기는 것에 자연스레 끌려가고 싶다. 저울대에 매달려 무게가 덜 나가도록 애쓰고 싶지는 않다. 어떤 경우를 가정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떤 권력도 가로막지 못한 길을 가고 싶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의 내용은 책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다른 일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마시길 당부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낡은 생각은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인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